손주가 할머니 품으로 달려가던 그날은 끝났습니다. 코를 주름잡고 뒤로 물러나는 손주의 모습. 그 장면을 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깨끗이 씻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손주에게 밀려난 거죠. 저는 20년간 노년층의 체취와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생활과학 박사 이도연입니다. 연구실을 나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주와의 거리감, 손자 위에 앉지 못하는 자존감, 가족 모임에서 은연중에 피하는 시선들, 심지어 대면 회의에서 느끼는 불안감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아침을 깨우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샤워도 했고 옷도 깨끗이 입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막막함을 경험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20년을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정말 단 3분이면 충분해요. 깨끗이 씻고 향수를 뿌리는 그 시간에 정확한 방법 하나만 더하는 것으로도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는 일이 2주일, 아니 빠르면 일주일 안에 벌어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이해하는 거고 그 신호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그 습관이 모든 걸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만난 한 분의 진짜 사연을 들려드릴 텐데 이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될 거예요. 68살 박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전화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20년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선생님, 저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매일 깨끗이 씻는데요. 할머니는 사실 청결 습관이 정말 철저한 분이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냄새나요 라고 한 그날, 이미 그날 오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셨고 옷도 매일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향수도 비싼 제품을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곁에 가려다가 코를 주름잡고 돌아선 거죠.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설치셨다고 했어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심과 자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박 할머니는 제게 전화를 주셨을 때 이미 몇 가지를 시도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더 자주 샤워를 한다거나, 더 비싼 향수를 구입한다거나, 심지어 옷을 매일 갈아입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지시고 가족 모임에 가는 게 두려워지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이 겪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요. 할머니는 처음엔 좀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20년간 수천 명을 봐온 제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지근한 물로 특정 부위를 씻는 법,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햇빛 아래 산책하는 것.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에서 희망이 묻어났어요. 2주일이 지나니까 아내분이 먼저 변화를 느꼈다고 했어요. 여보, 뭔가 달라졌어. 향수 냄새도 좋고 뭔가 깨끗한 느낌이야.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손주가 먼저 할머니를 안고 얼굴을 물었다고 해요. 할머니, 예쁜 냄새나. 그 말을 듣고 박할머니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게 보낸 영상통화에서 할머니의 눈은 눈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냄새 제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존엄성을 되찾는 이야기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박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끝까지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올 정확한 방법들을 모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많이 씻는 것이 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씻으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채널의 미션은 여러분의 노년을 더 자신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냄새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노인 냄새를 만드는 진정한 원인들은 3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20년간의 현장 경험과 사회과학적 연구가 담긴 거예요. 이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올바른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땀의 감소입니다. 이게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땀이 안 나서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땀의 감소는 사실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 분비량이 발반 이상으로 줄어드는데 이건 생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한국 노화학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땀 분비량은 20대의 약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고 이건 개인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71세 박영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땀을 안 흘려서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영수님은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체취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땀은 단순히 체온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채널입니다. 땀이 적으면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쌓여요. 그리고 그 노폐물들이 세균과 만나서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영수님께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 아래서 걷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땀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셨고 냄새도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 살짝 따뜻함을 느끼는 정도의 가벼운 활동이면 충분해요. 너무 힘든 운동을 하려고 하면 오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습관이 안 되거든요. 요즘 땀이 잘 안 나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원인은 피지의 산화입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한 개념이지만 이해하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노네날이 나이가 들면서 증가합니다. 노네날은 무색무취의 물질인데 산화되면서 그 특유의 퀴퀴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노인 냄새를 만드는 거예요. 일본의 후지화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후 노네날 수치가 20대 때보다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비료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물질이 산화되는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66세 정순자님은 처음에 정말 낙심해 있었어요. 아무리 비싼 향수를 써도 가려지지 않는 냄새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정순자님은 향수에서도 여러 곳을 바꿔봤대요. 하지만 향수는 냄새를 덮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순자님께 미지근한 물, 대략 38도 전후의 물로 살이 접히는 부위들을 부드럽게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겨드랑이, 목 뒤, 배꼽 주변, 이런 부위들 말이에요. 왜 이런 부위들인가요? 이 부위들은 특히 습도가 높고 피지가 많이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합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은 피지를 부드럽게 씻어내면서도 피부 보호막은 건드리지 않거든요. 정순자님이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신 지 2주만이 지나면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향수로 냄새를 가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더 강한 향수를 찾아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꿔보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구강 건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입냄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침은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입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냄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지속되는 냄새기도 합니다.
한국치주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구강 건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만난 69세 김순자님은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입이 말라서 말을 많이 하는 게 부끄럽다. 내가 냄새를 풍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셨어요. 말도 많이 못하시고 손주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김순자님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루에 최소 6컵 이상 물을 마시기, 두 번째는 식후에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기, 세 번째는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혀 표면을 깨끗이 닦기 였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입냄새도 거의 없어졌고 김순자님이 말할 때의 자신감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커피나 차 같은 음료는 실제 수분 섭취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탈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혀 표면의 세균이 입냄새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혀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혹시 아침에 입이 마르거나 냄새가 나서 말을 줄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손주들 앞에서 입냄새가 신경 쓰여서 침을 삼킨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인들은 사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땀이 줄고 피지가 산화되고 구강이 건조해지는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모두 관리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 원인들을 잡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순서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천천히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6컵의 물만 마셔도 체내 독소 배출이 촉진되고 피부 보습도 개선됩니다. 특히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는 어르신들께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후마다 한 컵씩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는 실제 수분 섭취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순수한 물만 카운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신 후에 물도 마셨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카페인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니까요. 물 마시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목이 말라서 자동으로 물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햇빛 아래서 20분 정도 걷기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효과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햇빛의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해서 피부 세균을 줄여주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땀도 분비됩니다. 신체 활동량도 증가하고 뼈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빛이 좋습니다. 한낮의 강한 햇빛은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에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변해갑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혹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만 계신 건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나가면 돼요. 세 번째는 옷과 침구를 자주 세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해요. 땀과 피지는 옷에 남아서 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속옷과 베개 커버는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 매일 또는 최소한 주 2회 정도는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세탁은 했는데 완전히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옷장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습도가 남아있어서 냄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세탁 후에는 가능하면 햇빛에 완전히 말리세요.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살균도 되고 냄새도 없어집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어렵겠지만 봄이나 가을 같은 좋은 계절에는 반드시 햇빛에 말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옷이나 이불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체내 산화를 줄이는 식품들이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토마토, 사과, 마늘, 당근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체내 산화를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마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마늘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권장하는 방식은 과식보다는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에요. 매일 과일 1개, 채소 2종류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나야 체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어떤 과일을 자주 드시나요? 혹은 이런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구강 관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혀 표면의 세균이 입냄새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혀 클리너를 하루에 한 번 양치지루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닦으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살살
살살 닦아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치지루에 무설탕 껌을 10분 정도 씹는 것도 침 분비를 촉진해서 도움이 됩니다. 침의 분비가 많아질수록 구강세균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입니다. 밤사이 자동으로 입이 마르는데 이 시간에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 양치질은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오늘 혀 클리너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추가해 가다 보면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단순히 냄새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상태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더 나고 기분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생활만 바꿔도 가족이 먼저 그 변화를 느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이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결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노인 냄새는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일 뿐이에요. 문제는 이 신호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관리와 올바른 관리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은 향수로 냄새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혹은 더 자주 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뜨거운 물로 씻으려고 하는 것. 이런 방법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오히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냄새를 더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빛 아래 산책하고 미지근한 물로 올바르게 씻고 청결한 습관을 유지하고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나이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냄새 때문에 손주를 밀어낸 건 아닐까? 손주가 자신을 피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가족 모임에서 한 모퉁이에 앉아 계셨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건 관리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그 방법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지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부터 살이 접히는 부위, 즉 겨드랑이와 목 뒤, 배꼽 주변을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보세요. 그리고 물을 한 컵 더 마셔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 3시경에 햇빛 따라서 10분만 산책해보세요. 이 3가지만 해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작은 습관들을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지속하셔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일을 넘어가면서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르긴 한데? 이런 반응들이 시작되죠. 그리고 한 달을 넘어가면 손주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이 모든 게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냄새 없는 집을 만드는 환기와 섬유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의 채취 관리만큼 환경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침구류 세탁법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은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보신 후에 변화, 그런 이야기들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보실 계획이신가요?